반갑습니다.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의료, 보건, 헬스케어 관련 섹터의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며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라거나 특정 종목을 선전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순전히 개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별 의미를 두지 마시고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암호화폐 이 관련 토큰이나 코인들이 폭등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 같은 일개 유튜버들의 채널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데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조인스닷컴에 한 2, 3년 전에 이 뉴스 기사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맥킨지 빅픽처 이렇게 돼 있네. 한국 의료 시장은 전자 건강 기록의 보물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그 당시만 해도 모든 트렌드를 압도해 기업의 가치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면서 사실 뭐 그랬죠. 구글 같은 데서 인공지능 그 바둑 프로그램으로 초인류 기사 이세돌 기사를 가볍게 이겨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경악과 슬픔에 가까운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자, 그나마 이세돌이 그렇죠. 그 어마무시한 기계를 상대로 인류 최초로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1승을 거두면서 일말의 위안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저 그거 생방송으로 밤에 보면서 저도 울컥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제 이 기업들이 이렇게 수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그리고 플랫폼들을 거의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글도 보면은 텐서플로우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자용 도구로 SDK로 만들어서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구글의 이 인공지능 역량을 거의 무료로 갖다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수많은 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가져올 것임이 자명한데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그리고 인류의 어떤 그렇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가 바로 이겁니다. EHR 시장입니다. 전자 건강 기록이죠. 전자 건강 기록인데, 자,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엄청난 양의 땔감이 필요하죠. 그건 장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름 아닌 뭔가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세돌이라는 초인류 기사를 그렇게 가볍게 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마무지한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학습할 수 있었던 인공지능의 특화된 기능 때문이었죠. 따라서 한국의 이 헬스케어 산업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는 특별한 곳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전자 건강 기록이죠. Electric Health Record 이렇게 되죠. Electric Health Record, EHR.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갖다 쓰면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원석을 창고에만 쌓아놓고 아무도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처방 전달 시스템, 그렇죠? 전산화된 처방 전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2000년대 이후로 한국은요, 엄청난 EHR 데이터를 이미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뭔가요? 살아가면서 가장 높게 가치를 두는 것은 뭘까요?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의료, 보건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그렇죠? 건강하게, 병 없이, 병이 있더라도 잘 관리를 하면서 오래 장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며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무병장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유병장수를 하면서, 그렇죠, 질병을 잘 관리를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텐데, 이러한 어떤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뭐가 하느냐, EHR이라고 하는 각 나라마다 쌓여있는 전자화된 건강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것을 인공지능과 접목을 시켜서 마치 몇 달 만에, 그렇죠,
초인류 기사 이세돌을 가볍게 꺾고 그때 이후로 커제도 도전을 했지만 처참하게 무너졌고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상대로 사람이 바둑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섰죠. 마찬가지로 이런 엄청난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전자 의료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하면 엄청난 기회가 거기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불안감이 가중되어 있는데, 그렇죠.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인류가 취약하다는 것이 노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속속 변종 바이러스들이 또 출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재빠르게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인류의 대응이 그렇게 기민하지 못합니다. 구멍이 많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버렸어요. 따라서 이러한 EHR 데이터를 누가 먼저 잘 활용하느냐, 이 분야에서 한국이 굉장히 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일단 어마무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의 양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돈을 쓰는 패턴, 그렇죠? 연령대, 또 어떤 교육받은 정도에 따라서 사는 주거 환경에 따라서 어떤 물품을 사고 파는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서는 인구수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가 가장 유리하겠죠. 하지만 의료 데이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의료 데이터는 얘기가 달라요. 한국이 이쪽에서는 결코 뒤지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EHR 데이터가 그저 창고에 쌓여 있어요. 재고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상호 운용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오죠. interoperability.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비트코인 제외하고 가장 잘 나가는 프로젝트 중은 뭐가 있나요? 물론 NF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interoperability, 상호 운용성 관련 프로젝트들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체인링크 같은 거죠.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블록체인과 연계를 시켜주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런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중간의 상호 운용성 프로젝트들입니다. interoperability. 자, 그래서 의료 데이터를 현실 세계에 가져와서 잘 가공을 해서 적재적소에, 그렇죠? 이런 어떤 팬데믹 사태가 미연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던가,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을 적에 기민하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지금 전적으로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이러한 이 헬스 데이터, 그렇죠? 헬스 데이터를 접목해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그 다음에 실제로 인류에게 굉장한 이득을 가져다 줄 그런 어떤 프로젝트나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요, 최근에 업비트 시장에서, 업비트 거래소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렇죠, 프로젝트 메디블록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블록 지금 이제 100원에 육박하는 92.505원인데요. 최근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일봉을 보시면은, 자, 메디블록의 개요는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포함한 여러 기기를 통해 생산되는 모든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의료 정보 오픈 플랫폼입니다.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메디블록을 선전하는 거나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분야에서 이런 컨셉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 중에서 애플처럼 시장을 점령해버리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애플 못지않은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인 뇌피셜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흘려드리시면 되겠어요. 자, 최근에 애플이 계속해서 광고를 하죠. 애플 워치, 새로 나온 애플 워치 4인가요? 3인가요? 그걸 계속 광고를 하죠. 웬 흑인 아저씨가 나와서 언제 어디서나 심전도를 잽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러다가 마지막에 보면 웬 그 얼음이 강 한가운데 못들 타고 여긴 어딘고 이러면서 광고가 끝나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애플이요. 왜 애플이 그렇죠? 이 애플 워치에 그렇게 투자를 할까요? 답이 나왔습니다. 걔네들이 뭘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광고에서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시계라는 것은 언제나 손목에 가볍게 차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계를 통해서 그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의 인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실시간으로 24시간. 뭐 심전도 뿐만 아니라 심박수, 그렇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혈류량, 뭐 나중에는 그렇죠. 뭐 어떤 뭐 그렇죠. 산소 포화 농도, 뭐 그다음에 뭐 당뇨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또 체크해야 될 어떤 데이터들. 이 시계 하나가 인체 내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직접 혈액을 이렇게 찍어서 추출해서 검색하는 것도 아닌데 엄청난 헬스 데이터를 24시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플은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명히 거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애플은 더 이상 하드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하드웨어를 가지고 생산해낸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더 거대한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미 애플은 그런 방식으로 성공을 했어요. 과거에는 기술 중심의, 디자인 중심의, 그렇죠. 매킨토시, 뭐 이런 걸 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기술 우월주의, 디자인 우월주의를 내세워가지고 결국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편집 증정인 어떤, 그렇죠. 그런 철학을 단순한 컴퓨터라는 기기에 연계를 해가지고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앞으로는 애플과 같은 이 회사가 어디를 지향하게 될까요? 자사의 플랫폼과 이런 핸들스, 그렇죠? 핸들드 기기들, 몸에 부착한 안경이나 뭐 시계나 이런 형태의 기계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나중에 몸에다 칩을 심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뭐 지네들 마음이고. 아무튼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를 엄청난 양의 개개인들이 생산해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지금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부분이. 메디블록은 바로 그러한 쪽에 들어가 있는 플랫폼입니다. 국산 플랫폼이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차트를 보시면 일봉을 보시면은 저 파란 라인 200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라인에서 놀기 시작하면 저렇게요. 뭔가 매집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뛰기 시작하죠. 5원대, 6원대 잘 보십시오. 일봉상 뛰는 장면 나오죠. 그 앞전가를 머리를 계속 맞다가 뛴다. 뛰면은 최고가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붙어야 됩니다. 이거 뭐 7원, 뭐 8원, 10원이 아니라 그렇죠. 20원이라도 붙어야 된다. 자기 고점을 돌파한다. 이 팬데믹 코비드 19 사태와 더불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폭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우리는 몰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도 면밀하게 상황을 살피고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예측을 하신 분들은요. 미리 예측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아마 탑승을 하셨을 겁니다. 주봉을 보더라도 생명선 4공선을 저렇게 뛰는 자리 언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저 자리죠. 두 번을 뛰는데 그 앞전에도 뛰는 자리였고요. 결국에는 저렇게 플랫폼 형체로 수평 이동을 하는 5원대, 6원대 구간은 결국에는 지금 보여지는 엄청난 상승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인류의 어떤 보편적 가치, 건강과 그리고 행복, 장수, 무병장수를 꿈꾸는 언제나 좀 불확실해 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인간이 죽지만 누구나 꿈꾸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무병장수. 어떻게 하면 병이 좀 없이 오래 사느냐. 그렇죠. 유병장수든 무병장수든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이죠. 건강하게. 그것에 대한 갈구는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향후 더 큰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솔브케어도 비슷하죠. 솔브케어도 보시면은 자, 솔브케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의료 서비스 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미국산이지 싶은데요. 솔브케어. 여기도 나오죠. 환자, 보험사,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뭐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작용 나와서 interoperability 아까 보여드렸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고 블라블라블라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의료 분야와 기존 세계에 존재하는 의료 분야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생태계 내로 도입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그렇죠? 과거에 2000년대까지 이어진 닷컴 버블에서 시스코라는 회사가 어마무지한 기업으로 5천억 달러를 넘었었죠. 지금도 시총이 그때를 회복을 해서 넘어가나요? 아무튼 인터넷 세상에서는 시스코가 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상호 연결성, 인터넷 세상에서 데이터가 오가는데 이 상호 연결성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를 하는 것이 바로 라우터인데, 그 라우터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시스코였죠. 운영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인터넷의 태동기, 그 다음에 모바일 인터넷의 약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봐왔는데, 향후 앞으로는 이러한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그렇죠, 새로운 블록체인과 연계된 프로젝트들이 과거 시스코 시스템즈가 재현했던 그러한 영광을 재현하고 잘하면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못지않은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자, 결국에는 그러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회사들도 가만 보고만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앞다퉈서 이러한 EHR 시장에 아마 덤벼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계들과 서비스들을 시장에 내놓을 건데, 그러나 이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작은 기업들이 어마무지한 마켓 밸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요, 애플도 그랬어요. 시작은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직 끝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진행 중이겠죠. 어마무지한 1000조짜리, 2000조짜리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향후 어떠한 새로운 세상들이 열리게 될지 관심 있게 한번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로피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